주별로 다른 코너를 풍성하게 채워가는 종횡무진 클래식 시즌2.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린 예술가. 정경이 11시 클래식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어린 예술가 코너에서는 아직은 학교에서 배움에 열중하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 음악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연주도 직접 들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는 어린 예술가 코너. 저는 이 시간을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앞두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저 또한 대단히 즐겁습니다. 설 연휴 기간이지만 EBS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준 9번째 출연 학생 만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개원예술고등학교 음악과 3학년 김린사 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개원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린사 양. 클라리넷 전공입니다. 작년에 치러진 제41회 해외 파견 콩쿠르에서 전체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부상으로 한경아르트 TV에서 연주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9년 제25회 성남시 학생 음악 경연대회에서도 전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같은 해 제7회 HDC 영창 콩쿠르 1위, 2021년에는 제70회 이화 경향 음악 콩쿠르 1위 등 수많은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했고, 이번 입시에서 서울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동시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아름다운 교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좀 정보를 살펴보니까 콩쿠르 수상 경력이 전체 대상 포함해서 1위를 수상한 게 무려 20번에 가깝고 입상 경력까지 포함하면 25번이던데 이거 다른 친구들에게 입상 길을 너무 막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이 우승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이거 다 읽다가 오늘 방송 끝날 것 같아서 몇 개만 소개했어요. 혹시 불만이시면 다 소개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클라리넷은 언제 시작했어요? 저 처음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네. 네, 이제 부모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걸 저를 배우도록 시키셨거든요. 네.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 네. 뭐 기타, 우쿨렐레, 노래 같은 거. 근데 저는 이제 살짝 리코더나 오카리나처럼 부는 악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호흡으로 네.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클라리넷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네. 아버지가 음악가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아빠가 예전에 클라리넷을 해보셨다고 하셔서. 클라리넷 해보셨어요? 네네, 해보셨다고. 그래서 딸에게 추천을 했군요. 네. 악기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완전 매력에 빠져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면 빠른 건 아니네요. 네, 그쵸. 빠른 건 비교적 아니에요. 늦은 편에 네. 속하는데 콩쿠르는 싹쓸이. 자, 클라리넷의 매력에 푹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매력은 표현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 같아요. 폭이 넓다. 네,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흐릿한 소리, 뭐 어두운 소리, 밝은 소리, 또 깨끗한 음색을 낼 수 있고 되게 다양한 다이나믹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린사 학생이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물어보는 대답에 거의 뭐 컴퓨터처럼 대답을 하고 있는데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해야 오늘 인터뷰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 대본에 있는 이야기는 이 머릿속에 있는 확신에 가득 찬 눈빛이 여러분 꼭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우리 김린사의 클라리넷 연주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생방송에서 연주할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제 요르크 위드만의 클라리넷 판타지라는 곡을 연주할 거예요. 네, 이 곡은 좀 어떤 특징이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곡은 1993년도에 이제 작곡된 곡인데요. 네. 이제 되게 다양한 현대 기법이 들어있어요. 네. 뭐 보통 5가지 이상의 현대 기법이 들어있진 않은데 이 곡은 되게 5가지 이상의 기법이 들어있어서 또 화려하고 기교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네. 네, 이제 5가지 기법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멀티포닉으로 시작하는데 그 클라리넷이 단음악기로 한 포지션을 잡으면 이제 여러 음이 나질 않은데 이제 여러 음이 나게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리고 또 슬랩 텅깅으로 현하게 피치카토랑 비슷한 소리를 내는 그런 기법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고 또 춤곡이랑 재즈적인 음악 요소가 있어서 정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스마트한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잘하면서 아까 왜 방송 전에 떨었어요? 근데 아니, 긴장이 너무 돼서. 무슨 긴장은 무슨 지금 압도하고 있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데 잠깐만 이 비트만의 곡이 혹시 입시곡이었나요? 아니요, 입시곡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8분 가량 되는 곡인데 네. 와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경우 아닙니까? 본인이 가장 연습을 많이 한 입시곡을 나와서 오늘 대충 할 수도 있는데 방송을 위해서 지금 현대곡을 가지고 왔어요. 비트만의 곡은 저도 솔직히 예술가고 성악가지만 전공자지만 처음 듣거든요. 아마 네,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오늘 김린사 학생 덕분에 이 곡이 이제 많이 알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정말 저 영광일 것 같아요. 네. 알려짐. 저도. 연습 많이 했어요? 입시 끝나서 많이 못해서 긴장이 많이 되네요. 이렇게 솔직해 많이 못했대. 참. 자, 개연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린사 양이 EBS 방송을 통해서 비트만의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자, 자리로 이동해 주실까요? 네. 오늘 연주해 줄 작품 제가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작곡가면서 또 비트만은 클라리넷 연주자입니다. 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비트만은 2018년 6월 첫 내한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김린사 양이 연주할 이 클라리넷을 위한 환상곡도 그때 내한 공연에서 연주해서 참석한 많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과 또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트만이 20살 1993년에 작곡한 이 곡은 밝고 익살스러운 면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비트만은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상상력을 발휘해 환상곡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김린사 양의 비트만 연주를 들으시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좀 준비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비트만의 클라리넷을 위한 환상곡 개원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린사 양의 클라리넷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바 브라바 브라바. 와.
비트만의 클라리넷을 위한 환상곡 개원유수고등학교 3학년 김린사 양의 클라리넷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고수님 브라바 박수 5개 보내주셨습니다. 김창홍님 클라리넷 꿈나무 함께한 영광입니다. 저도 클라리넷 조금 할 줄 압니다만 처음 배울 때는 쉽지만 갈수록 어려운 악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경희님 이렇게 연주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거듭했을까요? 대단한 클라리네스트를 영접하고 있군요. 앞으로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하진님 브라바 중학교 때 짝꿍이 클라리넷을 연주해서 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플룻보다 뭔가 묵직한 소리가 우아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보고 듣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작품이 보통 작품이 아니네요. 아, 네. 그 몇 개로 구분되어 있죠? 악장이? 이게 악장이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악보를 넘겼던 거는 어떤 구분이? 이제 살짝 조금 네. 조금 살짝 침묵적인 부분, 쉬는 부분 이런 부분, 끊겨지는 부분이어서. 악장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네. 일부러 침묵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럼 네, 분위기를 바꾸는 부분이에요. 아, 분위기를 바꾸는데 침묵을 썼군요. 네. 연주 중간에. 네. 몇 번 정도 침묵이 있나요? 4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식이 탄로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 그 음악적 안에 이 비트만이 넣어놓은 거거든요. 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멈추길래 물 갖다 줘야 되나 싶었는데. 자, 연습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제가 일단 항상 8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8시간.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순수 딱 연습만 8시간 하는 게. 네. 네, 그래서 8시간을 항상 제 목표로 두고 있어요. 8시간 연습하고 잠은 그 한 6시간 정도. 4시간 정도. 4시간? 사당 오락에 신합니까? 와, 잠은 4시간, 8시간. 그럼 그 다음 시간은 운동하나요? 학교 가고. 수업 듣는구나. 네. 착각했어요. 학생이었지. 잠깐만. 그럼 수업 시간 제외하고 8시간 연습한다고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아침 연습 이제 새벽에 나서 2시간 하고 점심 시간에도 연습하고 이제 끝나면 나머지 시간 연습 쭉 해서. 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걸어오면서 좀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키를 물어봤어요. 키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키가 170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 예술가들의 피지컬이 유럽이나 미국에 가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 우리 린사 양은 제가 보기엔 이 대형 스트라이커 느낌이 납니다. 인터내셔널 느낌. 그런데 연습을 8시간 학교 수업 제외하고 나서 4시간 자고. 여러분 오늘 하프 형님들 많이 들으시죠 방송. 사당 오락입니다. 4시간 자고 학교 수업 제외하고 8시간 연습하니까 서울대랑 예종을 붙는군요. 그렇죠? 네. 부끄러워하는 모습조차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클라리넷이라는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이런 부분이 참 아까는 매력을 말해줬는데 네. 좀 어렵고 힘들다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직 연주자로서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기복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연주할 기복이요? 때마다 이게 일정하게 제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매번 연주가 안 되고 살짝 이렇게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게 연주가 되니까 이제 그게 기복이 없게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그런 연습을 주로 한 것 같아요. 그 소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소리에 대한 기복. 또 실수 같은 거 갑자기 실수를 네. 그리고 또 막 날씨가 춥거나 또 건조하면 또 거기에서도 혹시 변할까봐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네, 노력해요. 우리 수요초대석에서 나온 클라리네스트 조인혁 선생님 알고 있죠? 네. 그때 독주회 때 갔나요? 네. 같은 공간에 있었네요. 네, 맞아요. 내가 첫 번째 곡 끝나고 브라보 크게 외쳤는데 진짜요? 선생님이 연락 왔어요. 우리 클라리넷 듣는 관객들 중에 브라보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와줘서 너무 좋았다고. 그때 제가 주접을 좀 떨었습니다. 궁금한 게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조인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충분히 콩쿠르 할 때 연습할 수 있는 손을 풀 수 있는 목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알람을 무작위로 맞춰놓고 자다 일어나자마자 클라리넷 부는 연습을 해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입시 때 해봤어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수요초대석과 월요일에 어린이예술학원의 공통점. 그걸 해보니까 어떤가요? 좀 효과가 있나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안 되고 한 번에 이렇게 딱 잘하는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여러 번 이제 시험 보는 시간대에도 연습을 해보고 또 새벽에도 해보고 모든 시간대
기복이 없도록 해봤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좀. 이 정말 기가 막힌 노하우를 저희가 EBS 아닙니까? 교육방송공사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연습을 했을 때 네. 효과가 있군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식만 들어요? 다른 음악도 들어요? 린사 양은? 다른 음악도 듣는데 보통 클래식을 가장 많이 듣긴 해요. 그렇습니까? 네. 다른 음악은 어떤 음악 좋아해요? 이제 팝송? 팝송. 네. 외국 팝송. 네, 외국 팝송 좋아하고 또 가요. 우리나라 가요도 좋아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얘기해요? 가요 좋아한다고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 비중이 클래식이 몇 프로 정도 돼요? 90% 정도 돼요. 와, 요건 살짝 거짓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또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네. 솔리스트로만 활동하고 싶어요. 나중에 네. 졸업한 뒤 연주자가 됐을 때 혹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일단 솔리스트로서 경험도 해보고 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경험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솔로 연주 경험이 더 많아요. 오케스트라, 큰 편성의 오케스트라 연주나 목관 오중주 같은 그런 기회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아직 많은 경험을 더 해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 경험을 하고 싶지만 궁극적으로는 솔리스트를 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케스트라, 네. 오케스트라에도 관심이 있어요? 네, 정말 관심이 많아서. 아니 너무 튈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 안에 있으면 소리가 너무 그랜드해서 좀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솔리스트로서의 소리가 너무 금빛 소리라서 예 이런 제가 칭찬하는데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김린상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연 어땠어요? 네, 정말 긴장했었는데요. 네. 되게 진행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되게 신나였어요. 네, 신났어요. 아니 그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로 놀랬냐면 대본에 포스트잇이 4-5개가 붙어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온 거예요. 전부 다 대답을.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사진으로 대본 좀 달라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4시간 자고 학교 다니면서 8시간씩 연습하고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얼마나 부모님은 좋으실까? 내가 봐도 이 삼촌 입장에서 봐도 너무 예쁘고 너무 자랑스러운데 부모님은 정말 보물 같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모님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런 프로에 나와서도 네. 절대 교만하거나 긴장을 놓지 않고 이렇게 대본도 열심히 공부해오고 무려 8분짜리 비트만곡도 준비해오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최준영님, 김린사 학생 진짜 대단하고 멋있어요. 오늘 들려준 클라리넷 연주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변은정님, 김린사 학생의 아름다운 연주 고맙습니다. 이미용님, 김린사 학생 연주 덕분에 명절 연휴가 즐겁습니다. 이문영님, 환상 속으로의 초대 멋진 연주입니다. 브라바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린사 예술가의 앞길을 우리가 응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EBS FM 정규 11시 클래식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정말 활동 잘 해주셔야 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수요 초대석에 이제 명사 초대석으로 초대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인데도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앞으로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 들려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연주 정말 멋있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해 나가길 우리가 다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